새로운 만남과 전 여친에 대한 그리움, 이때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. 이 흐름에 의거하여 재회의 확률이 높은 두 개의 시기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시기는 헤어진 이후 사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어요. 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약 7년간의 장기 연애를 했습니다. 아마 2년 이상 장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한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면 그게 연인이든 친구든 뭔가 이 사람과 인연이 진짜 여기까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아마도 이때가 그 장기 연애를 했을 때 한 5년 차쯤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뭔가 너무 인간적으로 아니었다,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거죠. 그래서 어느 순간 결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, 그 당시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. 5년 차쯤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느낀 것 같은데, 그럼에도 한 1, 2년 정도를 더 만났던 건 분명히 정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7년 차쯤 희한하게 정말 더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단호하게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. 정말 아주 단호하게 이별을 결심했고, 그렇게 7년 차의 연애를 끝내게 되었어요. 자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 7년 동안의 연애를 끝내면서 한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6개월간의 한 그 남자의 심리 변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,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,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이별한 남자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실마리는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이후로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인 5차원 연애의 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.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더 원만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을 집필한 건데요. 실제로 저는 올해 3월 31일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등 아주 행복한 남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행복한 연애, 행복한 남녀 관계를 원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. 단호히 이별한 남자의 심리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. 자, 이별을 고한 지 1개월 차입니다. 이 1개월 차 동안 사실 감정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헤어진 다음 날부터 약 일주일간은 뭔가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놓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해방감과 자유로운 감정을 느끼며 이별한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. 만약 재회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이 일주일간의 기간을 공략하시는 게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감정의 변화가 큰 기간인 만큼 단호히 마음먹은 그 감정마저 변화될 확률도 높은 기간이거든요. 그러다 2주차부터는 서서히 혼자 된 그 시간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. 다음 연애를 위한 자기 개발도 하고요. 운동도 하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나면서 이별한 상황에 적응해 가기 시작해요. 단호히 이별한 후 약 2달 차엔 감정이 비교적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. 혼자인 기간에 적응하기도 하면서 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. 재회를 희망한다면 사실 이 기간은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다만 아직까지도 공허한 무언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. 자, 그리고 이별한 지 3개월 차입니다. 슬슬 한 번씩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소식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. 이때부터는 의지력의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렇게 4개월 차에도 간간히 소식을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. 특히 이 4개월 차에 전 여친의 SNS나 카톡을 염탐하는 등 근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하죠. 그리고 헤어진 지 5개월 차.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전 여친의 근황이 궁금하다라는 생각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갈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기 시작해요. 그런데 비교적 5개월 차쯤부터는 괜찮아지기 시작해요. 비교적 생각나는 빈도도 줄어들기 시작하죠. 그리고 6개월 차부터는 오히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가능성을 더 기대하기 시작합니다.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. 이 흐름에 의거하여 재회의 확률이 높은 두 개의 시기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다면
가장 확률이 높은 시기는 헤어진 이후 약 일주일 안쪽이에요. 사실 일주일이라는 기간도 사실 길어요. 헤어지고 나서 약 하루 이틀 사이에 화해하고 그렇게 다시 재회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. 두 번째는 3, 4개월 차라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만남과 전 여친에 대한 그리움, 이 두 개의 생각이 크게 부딪히면서 오히려 그리움의 감정에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시기이기에 이때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. 게다가 전 남친이 전 여친을 그리워하는 이 시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흔적을 보인다면 순간 찾아오는 후폭풍의 감정이 전 남친의 머릿속을 괴롭히면서 재회하기 가장 좋은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현재 개인 상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다만 구독자분들의 사연은 이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. 함께 사연을 나누길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시고요. 다만 사연이 유튜브에 공개될 수 있는 점 꼭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선 아까 말씀드렸던 인연이 끝날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정말 신기하게 이 징조를 느끼게 되면 머지않아 꼭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. 지금 그 신호를 느끼는 연인이라면 꼭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. 지금까지 5차원 연애의 레온이었습니다.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